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높아질 대로 높아진 소비 패턴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근검절약, 저축을 미덕으로 삼고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이런 게 싹 사라졌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요즘에 소비 수준이 너무 높아요. 말도 안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버는데 소비를 많이 한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데 소비를 많이 한다. 이거 문제가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경제는요, 본인이 버는 돈보다 이 소비 수준을 굉장히 끌어올린 사람들이 많아. 어서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버는데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젊은 사람 중에서. 그럼 어디에 소비를 많이 할까? 뭔가 큰 소비를 많이 한다기보다는 좀 짜잘하게 돈 들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뭐 1인 가구 사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자취하는 분도 있다 보니까 월세가 나가잖아. 뭐 월세가 나가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렇다고 땅바닥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나머지 돈이 문제예요. 나머지.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나이가 어린 사람일수록 인프라에 더 목을 맵니다. 인프라를 더 좋아해요. 더 편하게 살고 싶어하고 귀찮은 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에 나가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인프라에 나가는 돈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배달 음식. 혼자 사는 분들일수록 요리해 먹는 분들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몇 끼를 배달 음식으로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배달 음식을 좋아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자극적 음식 좋아하죠. 저는 자극적 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맛이 없어가지고 안 먹는다기보다는 맛은 있는데 먹고 나면 탈이 나요. 저 같은 경우에 장이 좀 안 좋아서. 그런 분도 있죠, 여러분.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뭐 엽떡이라든지 아니면 뭐 치킨, 그리고 뭐 이제 제육볶음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 뭐 좋아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매일 먹으면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왜 먹냐? 내가 이제 안 시켜 먹으면 장 봐가지고 집에서 밥 해 먹어야 되는데 그거 너무 귀찮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시켜 먹는다. 그래서 1인 가구들 중에 시켜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켜 먹다 보니 식비가 많이 나가.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일수록 온라인 쇼핑을 좋아합니다. 온라인 쇼핑은 다 좋아하긴 한데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온라인 쇼핑 같은 거 많이 해. 여자분들이 그 짜잘한 거 많이 구매하죠. 뭐 액세서리나 이제 예쁘다 싶으면 많이 구매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무시 못해. 뭐 한 개 10,000원 정도밖에 아니라 10개 사면 10만 원이야. 그런 거 뭐 이제 한 달에 내내 주문하면 한 100만 원 든대요. 그럼 그것도 과소비지 이게.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 지각하면 버스 대신에 이제 택시 같은 거 한번 타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문화생활도 하고 여행도 갔다 오고 하면 월급만으로 감당이 안 돼,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차는데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지금 인프라에 중독이 빠진 분들, 지금 나이 먹어서 돈을 제대로 모으지 못하는 분들은 앞으로도 돈을 모으지 못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지금의 높아질 대로 높아진 이 소비 수준을 낮출 생각이 없어요. 돈을 아낄 생각이 없어요. 왜냐, 돈을 아끼면 불편하게 살아야 되거든. 애초에 불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불편하게 살라고 하면 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안 써야 됩니다. 아껴 써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달 음식 안 먹고, 인터넷 쇼핑 적게 하고, 여행 안 가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문화생활 적게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인프라적인 부분을 상당 부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포기해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사는 거지. 그렇게 인프라를 좀 절제하면 살아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지. 애초에 한 번도 인프라를 포기한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돈을 아끼겠다 인프라 포기한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게 그래. 처음부터 일정 단계에서 시작한 사람들은 그 밑에 단계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첫 차를 뭐 그랜저를 뽑았는데 그 밑에 아반떼하고 모닝을 보겠습니까? 안 봅니다, 이게. 네. 이 소비 수준이 그렇습니다. 한번 올라간 것은 안 내려가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제 용어로 앵커링 효과랍니다. 앵커링 효과. 자, 앵커링 효과가 뭐냐? 자,
앵커링이 뭐냐면 단내림, 단내림. 그럼 배 선착자 보면 배가 이제 떠나지 말라고 배에다가 닻을 내렸죠. 근데 배에 닻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배가 이 닻을 빼기 전까지는 더 이상 밀리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인간의 소비성도 한번 이렇게 닻을 내린 식으로 딱 굳어지면 그 밑으로 안 내려가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비층 높아진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은 이미 높아지도 높아졌고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내리기 힘들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계속 돈을 못 모으는 거야. 우리 사회가 근검절약, 저축을 미덕으로 삼고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이런 게 싹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근검절약하면 어떻게 젊은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저축하면 저축해서 돈 모아서 얼마나 하겠다고. 아니 우리 같은 사람 저축해봤자 집도 못 사잖아. 이딴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하러 궁생밖에 사냐고. 지금은 근검절약 저축을 미덕으로 삼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쫌생이 삶으로 얘기해. 쫌생이 삶. 폼 안 나는 삶. 궁생 맞은 삶을 생각합니다. 아니 궁생 맞아도 그렇게 살아야 나이 먹어서 고생을 덜 할 거 아니야. 나이 먹어서 돈 걱정 덜 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 뭐 나중에 보금자리 마련할 거 아니에요. 아니 젊을 때부터 저렇게 돈 쓰고 안 먹고 사는데 나이 먹어서 어떻게 인생이 나아집니까? 더 꾸꾸라지지. 아무튼 잘 들으세요.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직장 다니지만 돈이 안 모이는 분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지금이야 문제 없겠지만 나이 먹어봐요. 나이 먹고 나는 돈이 안 모이는데 물가는 올라가. 과연 괜찮을까요? 나이 먹어도 난 생활 수준이 나아지지 않아. 그리고 내가 지금 돈은 안 모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지금 가진 것들을 포기할 수는 없어. 그럼 계속 그렇게 월세만 살고 금기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럼 나이 먹을수록 힘들죠. 나이 먹을수록. 왜냐하면 나이 먹을수록 우리가 직장 계속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거가 불안하다 보니까 이사 걱정해야 되고 생활비 걱정해야 되고 그럼 나이 먹을수록 힘든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친이 말씀하셨다. 옛날 거지는 헐벗고 굶주려서 대번에 편하지만 지금의 거지는 표가 나지는 않지만 시야를 보면 대번에 편한다고 말씀하셨다. 보험적인 게 안 돼. 생돈이 나가야 하므로 돈 관리 못한 사람들은 치아가 취약한 상태로 지냅니다. 다들 돈 아끼고 절제하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보통 가난한지 안 가난한지 보려면 이빨을 보면 돼. 이빨. 나이 드신 분들. 저도 이빨이 잘 안 좋아요. 저도. 이빨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양치를 좀 안 해가지고. 지금 양치를 빡빡하게 합니다. 예. 그나마 나이 먹고 좀 관리해. 근데 이미 상태가 안 좋은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 제가 지금 치과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하나가 치아 교정이거든요. 치아 교정 돈 많이 들잖아요. 근데 나이 먹어서는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치과 교정이라는 게 정말 오래 걸리잖아요. 보형물 이거 계속 이제 이빨 장착해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교정된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나이 먹어서는 치아 상태가 좀 약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 생길 것 같아서 사실 권하지 않잖아요. 보통 젊을 때 많이 하죠. 어릴 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빨 사이가 좀 벌어져가지고 음식물에 맡기고 좀 불편하긴 해요. 그래도 저는 좀 이제 와서 좀 관리하는 게 스크린도 1년에 2번씩 받거든요. 스케일링만 받으면 사실 다 예방할 수 있어요. 스케일링 받으면. 왜냐면 스케일링 받을 때 어차피 다 확인하거든요. 네. 스케일링 받는 김에 충치 확인하고 이제 이빨 이제 상태 점검하거든요. 일주일이 안다. 일주일 심했고 한 1년에 2번씩 받으면 웬만하면 점검 가능하니까. 보통 가난한 분들이 치아가 안 좋은 이유가 왜냐하면 참아요. 이가 아파서 참습니다. 보통 이가 아프면 바로 병원 가야 되거든요. 바로 병원 가야 돼. 근데 보통은 뭐 이가타 같은 약 먹으면 참습니다. 정말 못 견디기까지 참아요. 그러다가 도저히 견디기 힘들다 싶으면 그때가 병원을 갑니다. 그때가 병원 가면 이미 이빨이 상태가 안 좋죠. 많이 안 좋아. 이빨은 막 한 개가 아니라 막 세네 개 뽑아야 돼. 특히나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이 이빨이 안 좋아요. 힘든 일 하시는 분들. 힘쓰는 일 하시는 분들. 유체적 노동 하시는 분들이 이가 안 좋아. 왜냐, 보통 이 꽉꽉 깨물고 이제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치아가 약해진 경우가 많아요. 네.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리고 술, 담배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치아가 나빠지는 것도 있어. 그리고 보통 힘쓰는 분들이 병원에 잘 안 가요.
아파도 병을 잘 안 가. 그냥 술 마시고 다음날 자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치과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데 그냥 약 먹고 그냥 술 먹고 자면 괜찮을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 그래서 자기 딴에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 안 가요. 병원 안 가다가 병원 계속 키우죠. 계속 키우다가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고 나빠지면 그때 가서 이제 병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병원 가면 의사가 하는 말이 아니 왜 지금까지 상태를 이 정도로 만들어놨습니까? 분명히 그 전부터 아팠는데 왜 그동안 참으셨어요? 참으니까 돈이 더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 다 뽑아야겠네. 인프라 하셔야 됩니다. 한 4개는 지금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플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인플이라는 게 한 번에 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 빼고 하나 끼우고 하나 빼고 하나 끼우고 하나 빼고 하나 끼우고 하나 빼고 하나 끼우고 돈도 많이 깨지고. 그래서 보면 좀 집안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먹고 사는 게 좀 힘든 핑계로 좀 치과를 잘 안 가요. 병원에 잘 안 가. 그러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 이게. 뭐 생업이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근데 치과는 일찍 가야 됩니다. 무조건 일찍 가야 돈 벌어요. 일찍 가면 그냥 아말강이나 레진은 끝납니다. 뭐 스케일링 얼마 안 합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10,000원, 20,000원 끝낼 수 있는 거를 이제 버티고 하다 이제 230씩 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과는 저도 무서워요. 저도 무섭긴 한데 웬만하면 자주 가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이빨이 아픈데 통증이 깨지는데 절대 참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